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59쪽 유도 전동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도 전동기를 공부하려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왜 갑자기 유도 전동기가 나왔을까요? 발전기가 항상 발전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기기기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기기기를 분류하니까 이를 처음에 우리가 직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이고,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전기기를 분류하니까 1 직류기를 했는데 그 직류기에서 우리 처음에 직류 발전기라고 직류 전동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를 했는데 동기기 하고 동기 발전기하고 동기 전동기를 했고, 세 번째 저번 시간에 변압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단원인 유도기를 하는데 유도 발전기하고 유도 전동기가 있을 텐데, 다 발전기하고 전동기 있죠. 발전기,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하고, 여기도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할 텐데 발전기를 안 하고 전동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유도 전동기죠. 이 공부가. 왜 발전기를 공부를 안 할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약간 나오는데, 이거를 유도 발전기는 아무튼 잘 안 쓰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유도 발전기를 찾아보면은 이게 거의 없어요. 유도 발전기가. 이 발전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할 거 없이 전부 다 쓰이는 게 유도 전동기가 많이 쓰이지 유도 발전기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직류기를 볼까요? 직류 전동기도 직류 발전기는 또 이건 직류기는 잘 안 쓰여요. 직류기는 기본적으로 발전기도 잘 안 쓰이고 전동기도 잘 안 쓰이고, 동기기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 그러니까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안 보이지만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고, 동기 전동기가 또 잘 안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 조상기란 거를 저번에 했는데, 위상을 조절하는 기기로서 발전소라든지 또는 변전소에 있는 위상 조절기, 역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동기 조상기로 쓰이지 힘이 약해서 잘 안 쓰입니다. 유도 전동기는 힘도 좋고 구조도 간단하고 잘 좋은데 유도 발전기는 잘 안 쓰입니다. 이제 유도 발전기를 왜 잘 안 쓰이냐면은, 이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N은 이코로 P분의 120F라는 동기 속도 RPM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동기계에서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이 유도기는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 속도가 N은 이코로 P분의 120F라는 일정한 속도로 돌질 않아요. 약간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암기하라 했어요. 2극일 때는 3600, 그 다음에 4극일 때는 1800, 요거 반이니까 6극일 때는 1200, 그 다음에 요게 대입한 겁니다. 2, 4, 6을 대입했을 때, 그 다음에 8극일 때에는 4극의 반이니까 900 rp 1분간의 회전 속도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돌아야 되는데 이 유도기는 일정한 속도로 돌질 않아 가지고 주파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파수가 항상 60Hz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이고, 우리가 유도기에서는 유도 전동기 대신에 힘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고, 그래서 유도 전동기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 유도 발전기를 안 하고 유도 전동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 인덕션 우리 요새 가스 렌지 대신에 인덕션 쓰잖아. 인덕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는 인덕원, 우리 안양에 인덕원 사거리가 있어요. 인덕원 오거리입니다. 인덕원 오거리. 인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면은 지하철도 있는 데다가 오거리가 돼가지고 여기 유명한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이 백악관이라든지 이런 카바레가 있고 또 아주 음식점 장사도 잘 되는 곳이 인덕원인데 인덕션은 아니고 인덕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려는데 요즘 마침 또 인덕션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로 하는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 인덕션 모터. 우리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IM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유도 전동입니다. 유도 전동기다. 우리가 쓰이는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다. 각종 전동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동기로서 공장에서부터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전동기 사용 분야의 90% 이상이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공작기계, 양수 펌프,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죠. 양수기, 큰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되어 있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 작은 동력을 필요로 한 곳에 선풍기, 냉장고 이런 데 사용되고 있다. 유도 전동기가 산업 및 가정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교류 전원만을 필요로 하므로 우리 교류는 어디나 다 있죠. 전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며 취급과 운전이 쉬우므로 다른 전동기에 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447쪽 44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 가서 보니까 유도 전동기가 몇 번이 나면 이게 29번 문제네요. 28번, 29번 여기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근데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이런 거 다 유도 전동기입니다. 값이 저렴합니다. 취급이 엄청나게 쉬워요. 그냥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갑니다.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은 취급이 어렵다. 전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맞고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고 다 맞고 이렇게 취급이 어렵지 않고 취급이 쉽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다시 가겠습니다. 159쪽 유도 전동기의 원리. 자, 여기 누가 했냐면은 1824년 이탈리아의 아라고가 실험했고 그랬는데 우리 전기에 대한 과학은 다 유럽에서 발달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전기 이론하면서 설명했는데 I는 우리 기본적인 법칙을 봅시다. R분의 V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위가 이제 암페어고 저항의 단위는 옴이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인데 요 암페어는 앙페르입니다.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하는 이 암페어는 프랑스 사람이고 옴은 독일 사람이고 요거는 볼타 전지를 만든 영국 사람이에요. 이건 영국입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은 전부 다 유럽에서 발달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과학 문명은 불꽃을 다 피워놓고 나중에 에디슨이 이 사람들의 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면은 백열전구 불을 켰어요. 아무도 못 켰던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유럽에서 전기에 대한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에디슨한테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영어라든지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겠죠. 예, 이렇게
유럽에서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아라고도 유럽이지 않았습니까? 유럽인데 아주 우연찮게 아주 유명한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실험에 따르는데 우연에 의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손을 잡고 이게 이제 알루미늄 원판입니다. 알루미늄 원판인데 자석을 이렇게 돌렸더니 자석을 이렇게 돌린 겁니다. 알루미늄 원판이 같이 따라 도는 거예요. 근데 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고 처음 이 도는 사람이 손으로 자석을 돌리는 속도보다 약간 늦게 돕니다. 예, 구리판이 영구 자석보다 약간 늦게 회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것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장이 N에서 S 이게 N에서 S로 오는 자장이 움직이니까 뭐가 돌아가냐면 구리판이 돌아간 거예요. 알루미늄 원판이 돌아갔다. 그래서 이거를 24년에 이탈리아의 아라고에서 실험했고 86년이니까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꽤 오래 걸렸죠. 한 60년이 됐죠. 60년. 60년 후에 뭐가 되냐면은 모터를 만든 건데 삼상 유도 전동기에 이용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제가 공부하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거 또 안 지워져요. 또 자, 여기 지우고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도 전동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도 전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상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는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모터에 두 선이 들어오는 거고 모터에 우리가 220V 들어오는 겁니다. 220V 또는 110V 모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쓰이는 이런 모든 전동기가 단상 유도 전동기고 삼상 유도 전동기는 동력용입니다. RST 해가지고 삼상이 220, 220, 220 또는 380인 이런 또 440도 있죠. 이런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조그만 거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가 먼저 쓰고 삼상 유도 전동기가 나중에 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가 먼저 나오고 이게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오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 못 돌렸어요. 그 후에 못 돌리고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여기 있으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니콜라 실러가 처음으로 삼상 유도 전동기에 이용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이 지난 후에 누가 만들어냈냐면은 단상은 못 돌렸어요. 단상은 이제 테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단상 유도 전동기를 돌렸어요. 단상 유도 전동기를 돌리는데 그 단상 유도 전동기를 이제 이 아라고가 실험했고 니콜라 실러가 어떻게 뭘 알아냈나 하면은 전기를 모터에다가 삼상을 집어넣으면은 삼상에서는 회전 자장이 생깁니다. 회전 자장이 생기고 자장이 자개죠. 회전 자개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회전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기가 여기에 흐르는 전기가 들어오죠.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가 전부 다 자석으로 바뀌고 이 자석이 뭘 만드냐면은 회전자장을 만들고 회전자장에 의해서 쇳덩어리가 이 쇳덩어리가 구리판이 어떻게 되면 돌아가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게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 그러니까 삼상은
회전자장이 있다는 것이고 단상은 회전자장이 없어요. 단상은 N하고 S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상은 여기 자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석을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 안에 있는 이게 이제 구리 원판입니다. 구리 원판 또는 알루미늄 원판이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자석이 똑같은 힘이 여기에 가해지는 거예요. 같은 힘이. 여기는 봅시다. 이쪽을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건 사람이 연구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회전했잖아요. 자장이. 이 자장이 N에서 S로 가는 자장이 회전을 하니까 알루미늄 원판이 따라 돌았어요. 이거는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자석만 나오는 거예요. 안 돌아갑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이거를 이제 회전자라 그러는데 회전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전자가.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걸 만드냐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4개월 내지 6개월을 거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테슬라가 요거를 구조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여기 구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를. 여기다가도 코일을 조금 감고 여기다가는 코일을 또 많이 감았죠. 이렇게. 코일을 조금 감고 코일을 많이 감았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자석의 힘은 파이 1의 힘은 약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파이 2의 힘은 이게 N이라고 합시다. NS라면은 여기서 나오는 파이 2의 힘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회전자가 여기는 강하고 파이 1은 약하니까 균형이 깨지니까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만든 세계 최초의 단상 유도 전동기가 이름이 뭐냐면은 쉐일딩 코일형이에요. 그래서 쉐일딩 코일형이니까 1800 말 만들었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꽤 오래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쓰입니다. 근데 이것은 워낙 옛날에 만든 것이니까 이 당시에서는 굉장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 세계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세계 특허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만약 테슬라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이제 겪었습니다. 겪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지금 어디에 줘냐면은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다가 돈 조금 받고 줘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테슬라가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유도 전동기의 개념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잘 알아야 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이 손으로 N하고 S를 돌려줍니다. 돌려줬다는 건 회전했다는 거예요. 회전 자장을 만들어 주니까 여기 있는 구리 원판이 따라 돌았고 삼상 유도 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고 뭐가 있었다 했어요? 회전 자장. 자장을 회전시켜 준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있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 평등 자장입니다. 평등 자장. 평등 자장. 자속의 힘이 일정하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긋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어긋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해서 단상유도 전동기를 돌아간다. 그러니까 단상유도 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고 삼상유도 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 왜 있느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전자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해 둬야지 공부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 필요가 있죠. 자, 아라고 원판에 대한 것을 한번 나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78쪽. 578쪽. 요거 하나 있네. 570
978쪽입니다. 22번 가겠습니다. 22번. 21, 22가 여기 위에 있네. 보호 계정기를 동작 원리에 따라, 이거는 이제 우리 저쪽 설비에서 나온 문제인데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전기량에 입력된 전기량에 의한 전자력으로 자석의 힘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가 들어가니까 자석이 생겼죠. 회전 원판을 이동시켜 출력된 값을 얻는 게, 회전 원판이란 말을 쓰니까 아까 아라고에 뭐라 했어요? 아라고 원판이라 했죠. 이거 무슨 형이었어요? 유도 전동기. 이거 유도형입니다. 그래서 회전 원판, 자석의 힘으로 회전 원판을 이동시켜 하는 것은 유도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유도 전동기에 대한 시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게 보호 계정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에 의한 얘기가 많죠. 우연에 의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이동. 다시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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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도전동기 첫 시간이니까 우리 이거 누구라 했죠? 아라고. 유도전동기는 아라고 원판을 했는데, 우연에 의해서 찾아냈다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라고가 우연에 의해서 찾아냈는데, 우리 이제 이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전기의 과학자들이 다, 우리 전기를 만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I는 이코로 R분의 V니까 앙페르, 오hm, 볼타,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천재 과학자였어요. 천재 과학자인데, 이런 과학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아주 과학 문명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킨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라고도 과학자긴 했지만 우연에 의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 회전에 이 자석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구리 원판이 따라 도는 것을 우연히 의해서 찾아냈고, 프레밍이란 사람도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에서 발전기 원리,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에요? 오른손 법칙 뭡니까? 모르겠다고요? 발전기. 프레밍의 오른손 발전기 뭐였죠? VBE. 그래가지고 기전력 E는 요거 V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세기, 자장의 방향 B, 그 다음에 L 사인의 세타, 단위는 볼트. 그 다음에 프레밍의 왼손 법칙, 이거 뭘로 외웠어요? 도자기 이렇게 외우는다 했죠? 도자기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라 했어요? 전동기고, 뭘로 외웠어요? 미연방수하고 FBI. 그래가지고 전동기는 힘이 중요하죠. 힘 F는 쓸 때 F는 쓰고 B 쓰고 I 쓰고 L의 사인의 세타.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 이게 있는데, 프레밍이라는 사람도 N하고 S가 있는데, N하고 S가 있는 곳에다가 어떠한 이 구리선입니다. 구리선을 놓고 여기에다가 뭘 달았냐면요, 전압계를 달았어요. 전압계. 뭘 달았어요? 전압계를, 볼트메타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 이 사람들도 여기 어떤 힘이 가는 걸 알았어요.
자력선이 파이가 가는 건 자속이 가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또 구리선을 왔다 갔다 움직여 봤더니 여기 있는 전압계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연에 의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도요. 그리고 또 이상하다. 요번에 한번 반대로 해볼까? 해가지고 요번에는 전압계를 단 게 아니고 여기다가 전지를 연결했습니다. 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지를 연결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줬더니 이 도선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힘에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스위치를 탁 닫는 순간 이 도선이 탁 튕겨나가더라 이게요. 그래서 요 길이가 뭐냐면은 L입니다. 요 길이가 L이고 요 각도가 세타고. 그런데 이것도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물론 실험을 중요시 한 사람이지만 우연에 의해서 찾아낸 거고.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이 거의 우연에 의해서 찾아냅니다. 제가 앞에 제가 이제 그 머릿말에서 페니실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그 페니실린을 왜냐면은 그 페니실린을 그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플레밍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화학자입니다. 이건 화학자고 이거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학자면서 1차 대전 때 여러분 1차 대전하고 세계제 1차 대전하고 세계제 2차 대전이 있었는데 1차 대전에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2차 대전에서 많이 죽었습니까? 2차 대전에 우리 대포라든지 그렇죠? 대포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게 과학 문명이 더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때 사람이 많이 죽었죠? 아닙니다. 1차 대전 때 많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은 왜 많이 죽었냐면요. 사람이 총에 맞으면 다리나 팔을 잘라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세균이 들어왔는데 이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2차 대전 때는 뭐가 나왔냐면은 페니실린이 나왔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뭐가 나왔어요? 이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든 페니실린,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연구했던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이제 프레밍이 찾아냈지만 이 사람이 실용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실용했어요. 한 시간이 꽤 걸렸죠. 꽤 걸려서 나중에 2차 대전 때 페니실린이 만들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총에 맞은 사람들도 페니실린을 맞고서는 다리를 잘라 안 되고 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차 대전 때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들이 1차 대전 때 이 사람이 세균에 의해서 총에 맞으니까 세균이죠. 그 세균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알고 이 세균을 좀 세균을 잡아먹는 박테리아를 세균도 박테리아지만 곰팡이죠, 곰팡이. 푸른 곰팡이입니다. 나중에 찾아낸 게 페니실린이 푸른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를 찾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927년에 자기가 이 세균을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연구하던 세균을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어딜 가냐면은 날이 더우니까 8월 달에 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그리고 언제 돌아왔냐면은 이 유럽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8월에 가가지고 9월 달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세균 옆에 이 세균 옆에 지금 찌꺼기가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붙어 있는데 자기가 치워놓지 않을 건가요? 원래는 이 세균을 과학자들은요 이런 데서 그 문제점이 생길까봐 원래 갈 땐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가야 됩니다. 냉장고죠.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고 가야 되는데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좀 말하자면은 그 건덩건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느냐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균 덩어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고 접시에다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좀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 접시가 지저분해지니까 이걸 뭐 어디다 버렸냐면은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는데 그때 마침 누가 찾아왔냐면은 이 프레미랑하고 같이 연구하던 세균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과학자가 자네 요새 연구하고 있는 거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요새 아주 휴가 갔다 와서 아주 엉망진창이 하면서 이거 세균을 해가지고 자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세균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과학자하고 친구 과학자하고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세균이 아까 이게 여기에 있는 세균입니다. 세균이 이렇게 빨간색처럼 없어져 버린 거 이렇게 투명하게 버려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세균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심코 자기는 이 마늘 이거를 무심코 버렸고 이 마늘 친구인 과학자가 찾지 않았으면 그냥 버릴 건데 이 과학자가 와가지고 자네 연구했던 것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순간 이 사람들은 누구 과학자니까 과학자 눈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세균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를 이만큼을.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푸른 곰팡이균을 찾아냈어요. 근데 프레밍이라는 사람은 이 8월 달에 여행 가기 전에 세균을 연구하면서 여기에다가 곰팡이를 놔둔 적이 없습니다. 이 접시에다가 곰팡이를 놔둔 적 없이 세균만 놔뒀거든요. 이 곰팡이가 어떻게 생겼냐를 찾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프레미닝이 연구하는 집에 여기는 3층이었는데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여기 3층에 있었는데 요 2층에 여기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곰팡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곰팡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똑같이 이 프레밍이란 친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서로 얼굴만 아는 사람인데 다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8월에 여행을 가면서 마침 안 덮어놓은 거야 자기 곰팡이균을. 이 곰팡이균이 여름에 스키를 타고 계단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곰팡이균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요거를 죽였는데 요게 푸른 곰팡이였는데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몰라고 이거를 찾는데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처음에는 프레미라는 사람은 이 곰팡이균이 창문을 통해서 날라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2층에 있는 곰팡이 연구도 하는 이 사람도 실수했고 프레밍도 실수를 했고 실수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다시 끄집어냈고 우연의 반복이죠. 우연의 반복에 의해서 뭐가 탄생했냐면은 페니실린이 탄생했는데 이 페니실린이 나온 거를 하면은 지금부터 100년 거의 100년입니다. 거의 한 95년 됐어요. 9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게 세계 최대의 그 화학 이런 세균에 대한 발표죠. 지금도 가장 유명한 약이 페니실린입니다. 지금도 이게 우연에 의해서 찾았는데 이 이탈리아의 이 아라고라는 사람도 우연에 의해서 찾아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연에 의해서 우연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전기로 들어왔고 전기에 지금 입문하고자 하고 있고 또 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우연에 의해서 제 책을 뭐 산 분도 있고 그냥 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책을 사보게 됐고 또 우연에 의해서 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인연이랍니다. 인연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뀐다 그랬죠? 제가 앞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앞에를 안 보고 여기를 그냥 턱커덩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요.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뭐라 했죠? 1번도 AI. 요새 바둑이고 뭐고 다 AI 갑니다. AI.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로봇입니다. 로봇. 우리나라가 세계 로봇을 도입하는 세계 1위 국가라 했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로봇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공학입니다. 유전자 공학. 요새 저 전염병이 막 돌고 뭐 저 돌연변이가 돌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찾아내고 앞으로 유전자 공학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태양광입니다. 왜 태양광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전기가 어디에서 생기죠? 발전기 그림을 보면은 발전기가 자석입니다. N하고 S. 전동기도 마찬가지죠. 발전기나 전동기나 다 자석에서 전기는 자석에서 나옵니다. 전기는 자석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전기는 자석에서 나오고 또 전기는 또 뭘 만들 수 있어요? 자석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기는 전부 다 발전소에는 발전기는 자석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자석은 코일을 감아 가지고 전기로 자석을 만들어서 해요. 이랬는데 앞으로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세상이 태양광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모든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제가 한번 보여준다 그랬어요. 저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태양 그 판넬은 여태까지 태양 판넬은 이게 불투명입니다. 이렇게 불투명. 그래가지고 조그만 야산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또는 농가의 그 축사 우회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이 검은 검정이죠. 검정 이런 태양광 판넬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1919년 12월 12일 날 여기입니다. 투명 태양광을 만들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100% 깨끗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제 투명 태양광이 바뀌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리창이 투명 태양광 유리창으로 바뀌고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의 유리창도 투명 태양광 유리창으로 바뀌어서 전기가 전부 다 태양이 없어질 때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태양광으로 다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화력 발전소 지금 석탄이나 기름을 떼는 화력 발전소가 다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거를 투명 태양광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우리 전기가 하는 사람이 이 전기니까요. 전기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직업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 중에 이제 네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우연에 의해서 전기에 입문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건 아니죠. 이쪽은 아니죠. 이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는 영역 중에 있는 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 이제 그 기능사 또 합격하시고 또 기사도 합격하시고 관리자도 되시고 그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유도 전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세상이 그 정해진 규칙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해진 규칙들이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우연에 의해서 찾아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159쪽 한 페이지 나갔네요. 한 페이지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열심히 잘 나가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